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다시금 거세고 위태로운 경랑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국방성과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 매체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연이어 강경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당월 들어서만 한미일 공조를 겨냥한 비판 사설과 담화를 사차례나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평양의 이러한 연쇄적인 경고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내 안보 구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화두를 던집니다. 북한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최근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물적이고 가시적인 작전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정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부는 기존 단급 행정지원 지휘소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합동군 사령부로 전격 개편되며 본부 인원이 215명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지휘 통제 및 작전 수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사시 정교한 연합작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지휘 구조의 이러한 고도화는 영내 유사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연합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작전적 토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해공은 물론 대잠전과 방공전,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복합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정례화 및 제도화되었고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완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초기 단계를 즉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한미일의 물리적 방어망을 한층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31개국 2만 5천여 명의 전력이 참가하는 림팩 2026 훈련에서는 대한민국 군이 연합해군 구성 군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맡아 작전을 총괄하고 일본 자위대가 부사령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안보 공조 틀 속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역할 분담과 연대가 눈에 띄게 고도화되고 실질화되는 양상입니다. 한미일 삼각 연대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시키는 자극제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은 왜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 지형의 변화는 대한민국 안보와 금융, 실물 경제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북한이 한미일 공조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하는 진위와 그 뒤에 숨은 전략, 그리고 한국 경제로 전이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토록 거친 언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하는 1차적인 원인은 영내 군사 안보 공조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의 정례화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완비는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발사 초기 단계에 확보하려 했던 기습 도발 효과와 비대칭, 타격 능력을 크게 반감시키는 강력한 물리적 방어망이자 억제 장치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자산이 지닌 전략적 위협 가치를 상당 부분 무력화하는 방어적 효과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일 미군 사령부의 합동군사령부 개편과 인원 215명 증원은 동북아 유사시 한미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지휘 및 작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림팩 2026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 구성 군사령관으로서 다국적 전력을 총괄하고 일본 자위대가 부사령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합해군을 지휘하는 구조는 3국 안보 공조의 실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전적 실무라는 북한에게 더 이상 한미일 결속을 단절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압박감과 심각한 전략적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자국을 둘러싼 군사적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기의식 속에서 북한은 헌법에 명시된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의 담론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은 한미일 3국의 체계화된 협의체와 주일미군의 작전 기능 강화를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는 공격적 군사 블록이자 아시아판 나토의 출범이라고 규정합니다. 한미일의 군사적 결탁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도발을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위권 행사로 포장하려는 명분 쌓기 전략입니다. 한미일의 정당한 훈련을 침략적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 전술핵 배치를 정당한 헌법적 사명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무력 증강 행보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한미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확장 억제 강화에 맞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타격 효과를 내는 전술핵 중심의 비대칭 군사 균형을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나아가 미중, 미러 간의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여 북러 밀착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명분 쌓기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전력 고도화와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안보적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상과 수중, 공중과 다영역을 아우르는 핵삼각축 완성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중심으로 즉시 발사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탐지와 원점 타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한미 연합 자산의 정찰망을 회피하고 기습적인 발사를 감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집니다. 수중에서는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과 해거래 해이를 통해 한미의 방어망을 우회하는 차단 불가능한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공중 및 다영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개량하여 사도와 킬체인 등 한미의 다층 방어 및 타격 체계를 무력화하려 시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협용 무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한미의 방어망을 뚫고 목표 지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술핵 무기의 실전 배치와 공세적인 핵법제화에 있습니다. 북한은 모듈형 표준화, 전술핵 탄두인 화산 31을 개발하여 초대형 방사포와 KN-23, KN-24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양산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역을 직접적인 타격권에 두고 실전에서 핵을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자 공세적 운용 전략의 가시화입니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 가능한 소형 경량화된 전술핵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도부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 자동적이고 선제적인 핵타격을 감행하도록 핵무력 정책법을 입법 및 법제화했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핵사용 문턱을 극단적으로 낮춤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억제 수단에서 선제 공격 및 공세적 운용 수단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전술핵 실전화와 공격적 핵교리는 한국 안보의 차원이 다른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동맹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국의 전략적 시각 차이와 구조적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대중국 견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맹의 역할을 영내 안보 및 대중국 전진기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미일 동맹은 극동 및 대만 사태 개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큽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당장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안보 과제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높은 무역 의존도, 지리적 인접성, 한반도 평화 관리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대립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 접근 방식에서 미일 주도의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이 완전히 밀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 및 일본과의 사이에 구조적인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각국의 시각 차이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에게 북핵 대응은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이지만 미국은 미중 글로벌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 등 시급한 글로벌 현안에 밀려 대북 문제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일본 역시 중단거리 미사일과 납치자 문제 대응 외에도 자국의 방위력 증강과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대북 위협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국 간의 전략적 시각 차이는 동맹의 목표가 항상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대중 압박 전선에 전면 밀착할 경우 대러 외교적 완충지대가 소멸할 위험도 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간에 내재된 역사적, 영토적 갈등 요소와 삼국 각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가변성은 한미일 삼각 공조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 강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안보 및 외교적 자율성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과 서해 NLL 일대에서 긴장이 상시화됨에 따라 작은 오판이나 우발적인 마찰이 국지 도발을 넘어 전면적인 안보 위기로 비화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서해 NLL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안보적 긴장 상시화 자체가 국가 전체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는 구조적 외통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진영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한국이 외교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의 완충 공간이 축소되면서 국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외통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안보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강경 경고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결합하여 한국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악재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심화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역외 차익결제 선물한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가중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한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국민들의 생활 물가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셈입니다. 신용시장 역시 중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산금리가 증대됩니다.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사업 확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순매도 확대와 자금 역송금, 주가 하락 속에 한국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지속적으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상시적인 안보 불안과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의 저평가가 결합하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진영 간 대립이 깊어지고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상시적 강대치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교섭에 나서 비핵화 대신 핵동결 및 군비 통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는 장기화된 제재와 내부 가변성, 세습 및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지면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돌발 교란 도발을 감행하는 크라이시스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둘째 시나리오처럼 북미 직교섭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배제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역시 제재 장기화 속에서 내부 급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체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돌발 도발로 비화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 관리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우선 안보 억제력 강화와 위기 관리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더욱 고도화하여 압도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되 서해 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핫라인과 위기관리 채널을 반드시 확보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로 능동적인 다자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의 끈을 놓지 않고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향후 북미 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완전한 비핵화 원칙 등 한국의 안보 요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 밀착 소통을 상설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및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금시장, 긴급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 신인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보 불안이 한국 시장의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치밀한 전략이 절실합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랑 속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안보 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외교적 자율성 확보와 냉철한 금융 및 경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